토마토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김유신 강사입니다. 토마토 클래스를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토담비 실전 리딩 파트를 함께 40강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저를 이미 알고 계셔서 한번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 클래스를 통해서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토익 RC 점수를 최대치로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실전반이잖아요. 실전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으로 갖추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여러분들의 성적입니다. 점수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점수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한번 그 잠재력의 끝을 한번 보는 게 아마 실전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책, 우리 토마토 실전 천재 RC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토익 강사로 이제 뭐 1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제가 토익 강사 이전에 SAT, 토플 뭐 이런 걸 좀 오래 가르쳤더랬어요. 그래서 그 영어적인 좀 접근을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점수라는 어떤 테스트라는 거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이나 어프로치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입각해서 최대한 정제되고 간결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리엔테이션 일단 잘 들으시고요. 물론 강의에서 세부적인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를 먼저 한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토마토 토익 실전 천재 교재는 총 10회분의 실전 테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이 7회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특이한 게 고득점 문제 3회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전 문제죠. 하지만 조금 이제 7세트를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난이도의 형상의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좀 이제 고득점을 내서 마무리 한번 정리하시라고 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좀 정리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10회분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뭐 저희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첫 문제예요. 첫 문제 다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런 거. 두 번째는 학습 대상은 누구냐? 학습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전반이기 때문에 뭐 실전반은 시험을 치를 사람들한테는 다 해당하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실전반 수업은 토익이 900점 이상이 필요하신 분들, 토익 900점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득점이죠. 그래서 이런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에 적합한 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실전반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갑자기 뭐 명사가 어떻고 형용사가 어떻고 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본 과정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들어있는 분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럼 기본기가 완벽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이런 건 아시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그 정도만 되시면은 아마 충분히 따라오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900점 이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기본기는 조금 있지만 점수가 좀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내가 영어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A씨는 조금 나오는데 RC가 좀 안 나오고 총점이 좀 모자란다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험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분들, 실전 문제 풀이에 대한 뭔가 경험을 갖고 싶다, 좀 익숙함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학습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너무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보다 앞서 있는 조금 쉬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실전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이 수업을 준비하고 듣고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전반 강의를 10년 넘게,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해보니까 학생들이 실전반에서 문제를 주잖아요. 그럼 문제를 주면 문제를 풀어오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지하철에 오면서 한번 풀어오는 거야. 그래서 풀어요. 내지는 뭐 전날 풀어도 그냥 한번 쓱 한번 푼다는 얘기죠. 한번 풀어보고 궁금하잖아요. 답 맞춰보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게 거의 최선이죠. 그나마도 해오면은 착한 학생이에요. 대부분은 문제도 풀어주도 않아. 바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 받아줬고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특히나 대충 답만 찾아가지고 맞추기만 하면 나는 이 문제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실전반 문제풀이 하는데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학습 방식이에요. 요거를 좀 탈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답만 찾으면 된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진 문제고, 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실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공부하고 학습해서 나의 충분한 학습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3번 풀기라는 것은 이제 제가 고안한 거니까 카피라이트는 나한테 있겠죠. 어쨌든 제가 만든 방법인데 내가 만들었는데도 참 잘 만들었어.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전공이 영어 교육 쪽이에요. 그리고 교육학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언어학도 했고, 그리고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스페셜 에듀케이션도 좀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학습과 인지의 상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기본으로 했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언어라는 걸 습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특별히 프로블럼 솔빙 능력이라고 하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적응이 필요한지 이런 단계를 좀 공부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제가 만든 게 3번 풀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실전반에서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3번 풀기라는 건 시험장 가서 3번 풀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미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 3번 풀기를 하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은요, 여러분 한 세트를 주면 시간을 정하고 먼저 푸세요. 이게 한 번 풀기예요. 두 번째는요, 산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뭐가 3가지가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3번째는 뭔가를 총동원해서 풀어라.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 풀기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 테스트 1, 예를 들어서 100문제, 101번부터 200번까지 100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100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재서 푸는데, 자,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파트 5는 12분이나 13분 정도. 이거 사실 맥스예요. 사실은 900점 이상 막 한 95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내로 끊어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12분, 13분을 맥스로 놓고, 파트 6는 7, 8분 맥스. 그리고 파트 7에서 나머지 시간 대부분인 한 50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것은 실제로는 75분이 아니라 70분이거든요. 실제 시험은 75분이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왜 70분에 맞춰 놓았냐면, 여러분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 있죠? 그렇죠?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에 상대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70분에 맞춰놓고 모든 걸 마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몇 분 때문에 당황하는 현상이 꼭 발생해요. 그러니까 70분에 맞춰놓고 연습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트 5, 6, 7을 이렇게 시간을 나눠놓고 일단 먼저 한번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기는, 여러분 이제 테스트가 10개가 있잖아요. 10개가 있으면 이 강의는 한 테스트를 4개로 나눠서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테스트가 나오면 그거 한번 쫙 푸시기를 바라요. 쫙. 알겠죠? 쫙 풀 때 70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좀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정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나눠서 풀 때는 요 시간을 나누어서. 아시겠죠?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풀고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고 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뭔가 있어요. 바로 답 맞추고 싶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답을 맞추기 전에 두 번째 풀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풀기는 본인의 약점 및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 두 번 풀기가 본인의 약점 및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아까 산무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무 테스트 뭐가 없냐면, 이 산무는 일단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 없이 푸세요. 두 번째는 사전 보지 마세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되게 천천히 마음 편하게 풀면 사전 같은 거 보고 싶잖아요. 사전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 같은 책도 보지 마세요. 네이버 당연히 안 되지. 네이버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만 충분히 가진 상태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노려보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급했을 때는 내가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알겠는데, 시간이 급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을 때는 이 문제가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두고 보니까 B인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지는 뭐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 문제는 내가 어차피 단어를 몰라서 못 풀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분명해 보이니까 답을 딱 그냥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확신을 심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총 정리해서 시간을 충분히 둬서 두 번째 풀었네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를 푸는 것은 어떻게 푸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총동원을 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총동원. 총동원은 이제 아까 말했던 사전 혹은 책, 뭐 필요하면 뭐 어디 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하여튼 여러분이 최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해서 내일 어디 스터디 나가가지고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푸세요. 정답 보지 말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바로 세 번 풀기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답을 확인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는 맞았고 어떤 거는 틀렸고 어떤 건 여러분 생각했던 거 맞지만 어떤 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예를 들면 뭐 101번 문제에 A, B, C, D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번 풀었을 때 A라고 체크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표시하는 것도 다 모양을 다르게 하라고 제가 학원에서는 사실 알려주거든요. 근데 뭐 두 번째 천천히 풀었더니 아무래도 답이 요거 같아요. C 같아요. 근데 다시 총동원해서 사전을 뒤져보니까 에이 뭐래 답이 다시 A 같더라는 얘기죠. 근데 정답을 봤어요. 정답지를 보니까 생뚱맞게 답이 D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건 아주 미저러블한 케이스예요. 최악의 케이스. 하지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본인이 일단 실력이 어떻게 됐어요? 네,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산재해 있거나 뭔가 그냥 지나가다 얻어 걸린 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냥 바로 이거는 이거 아니야? 뭐 즉흥적으로 답을 고른다거나 이런 체계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죠. 혹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정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본인의 잘못된 정보와 혹은 선입견, 이거 되게 많죠. 또 풀이 방식이나 어휘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사용법에 대한 오류, 단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단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교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실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전반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영어가 조금은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이나 그 정보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게 아마 세 번 풀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목적입니다. 세 번 풀기는 파트 5, 6만 하는 게 아니라 7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도 하시다 보면 파트 7, 세 번 풀기 굉장히 그 챌린징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실력들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오랜 시간 그 수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해주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세 번 풀기는 정말 꿀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세 번 풀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확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꼭 하세요. 자, 두 번째는 파워 리딩입니다. 이건 뭐 설명 길지 않으니까 금방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 리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 신토익, 지금 여러분이 치고 있는 그 신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바로 파트 6, 7 이제 해석, 독해력에 대한 실력 향상을 위한 어떻게 보면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파워 리딩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겁니다. 말 그대로 파워 리딩이니까 리딩을 하는데 파워를 갖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장에 가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운동하실 때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걸으실 때 그냥 이렇게 슬슬 선비처럼 걸으시지 않고 어떻게 걸으시죠? 막 완전 무장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하나씩 물병 하나씩 드시고 막 힘을 줘서 걸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워 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파워 워킹하고 파워 리딩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딩은 리딩인데 내가 온 신경을 다해서 막 이렇게 힘을 주고 걷듯이 빠르게 힘을 줘서 걷듯이 빠르고 힘을 주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훈련을 말합니다. 자, 파워 리딩의 가장 기본기는 이거예요. 복습, 복습, 복습. 자, 여러분 파트 7 학습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뭐 속이려고 하지 마요. 다 아는데 파트 7 공부하라고 하면 뻔해요. 문제 풀어봐요. 답 맞춰봐요. 이건 알았는데. 요즘은 좀 어렵다. 요거 한번 몇 개 볼까? 단어 몇 개 보고. 그러고 나면 한번 싹 한번 이해가 됐어.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럼 그것도 버리죠. 파트 7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거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복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미안해요. 그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고. 대부분은 안 해요. 대부분은 한번 풀고 다 버려요. 파트 7 복습한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파트 7이야말로 복습이 키워드예요. 여러분 파트 7 왜 그 어렵고 긴 지문 다 풀고 시간 들어서 풀고 단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왜 다 해놓고 버려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거든요.
파트 7을 다 풀고 답까지 맞춰보고 해석까지 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은 시장 가가지고 좋은 재료로 다 가서 반찬 여기 뭐야 그 재료 사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밥상 차려가지고 간도 보고 아 맛있다 해놓고 밥 차려놓고 버리는 거 똑같아요. 아니 먹어야지. 먹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거기 나오는 수많은 좋은 표현들, 거기 많은 수많은 정보들, 거기 수많은 문법들, 어휘들, 그리고 문제 유형들 그거를 왜 복습해서 익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 7은 무조건 복습, 복습, 복습. 그게 바로 파워리딩의 기본 포맷입니다. 지문과 문제까지 모두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지문과 문제를 모두 반복해서. 그럼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 6하고 7의 양이 늘어난 이 신토익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라는 게 출제 의도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정독과 속도. 정독과 속도.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문이 있다.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지문 어차피 한번 미리 다 풀었잖아요. 다 풀고 나면 해설지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볼 거잖아요. 다시 볼 때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쫙 한번 정독하세요. 그리고 문제까지 읽어서 아 그래서 여기 답이 있구나. 아 여기 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하세요. 이렇게 한번 다 한 거를 이제부터는 속독을 하는데 이걸 10번 빠르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10번 빠르게. 10번 읽으라고 하니까 막 벌써 10번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0번은 제가 드리는 어떤 그냥 기준에이니까 뭐 8번 읽는다고 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10번에 가깝게 반복해서 읽으세요. 특히 조금 어려운 글은 10번, 조금 쉬운 글은 한 5번, 4-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 유도리를 주셔도 괜찮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미 한번 읽은 글은 완벽하게 정독과 속독을 반복해서 하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단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단어도 문장 속에서의 의미로 파악이 될 것이고 또 영어 문장이나 영어 글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배경 지식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 6나 7은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워리딩이라는 것을 꼭 좀 해라. 제가 어차피 강의 시간에 여러분 파워리딩 하셔야 돼요. 파워리딩 하셔야 돼요. 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일단은 소개만 해드렸으니까 실제로 좀 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좀 향상되는 효과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토담비 실전반 리딩 수업을 저와 이제 앞으로 40강 동안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아마 뭐 실전반에 이제 강의를 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이제 실전 시험을 이제 봐야 되시는 분이니까 마음에 부담도 좀 있으실 거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방법대로 문제 풀이하는 방법 또 미리 준비한 아까 학습 방법 알려드렸죠. 3번 풀기 또 파트 7 문제 풀어보고 나서 많이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파워리딩 할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파워리딩 열심히 하시고 요 두 가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 강의에만 집중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성적은 잘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도 아마 우리 실전반에서 가장 고득점 배출을 많이 시켰던 그런 또 제가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토익과 안정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 마지막 만남이 저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